예, 안녕하십니까. 투자 IPS 진행을 맡게 된 스마트킵센터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마트킵센터 이청훈 과장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청훈 과장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상당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청훈 과장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게 어느 정도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옵션 만기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누르고 있고요.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던 2차 전지가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다른 섹터의 반도체도 지금 힘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거죠. 어제 미증시가 꽤나 괜찮았는데, 그래서 장 초반부터 탄력을 받고 반도체 업종에서 오름세가 나오다가 그걸 모두 지금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한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야 할 반도체가 이렇게 밀렸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까지 시장은 크게 반등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동발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채권금리는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이 당장 턴을 한다 하더라도 그 힘은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8월, 9월, 10월 시장이 계속 밀렸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겠죠. 11월 첫 거래일,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반등이 혹시나 나온다면 그래도 연말까지 내심 반등을 계속 기대는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장까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청훈 과장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시장이 어렵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시장이 좀 이제 악재 영향력들을 이어가면서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흐름이라는 게 저는 좀 가장 안 좋아 보여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의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의 상황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8월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이제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이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 역시 미국채 10년물의 고점 경신이라든가, 또 이제 유가라든가 환율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채 10년물이 기존의 레벨에서 한 단계 상승을 하면서 5%대를 기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장 좀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안도감 때문에 어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장기화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 있는, 확산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여지들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전망기관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지만은 유가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고, 물론 이제 연준이 이렇게 이제 뭔가 리스크가 많아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금리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지금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최근에 보면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점점 더 유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발언들은 이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소비 같은 이런 쪽의 숫자들은 여전히 견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이 지금 굉장히 이런 고금리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표로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이미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죠. 적어도 이제 금리 인하는 내년 한 중반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참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죠. 이제는 뭐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더 이상 이제 금리에 휘둘리는 이러한 시장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금리의 어떤 중요성이 이전에는 뭐 한 100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그 시장에 미치는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향후에 나올 지표들입니다. 이제 뭐 어떤 그 미국의 견조한 소비라든가 높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어떤 시장의 긴축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지표를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그 내비쳐지고 있는 뭐 이제 그 경기 둔화라든가 경기의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오히려 뭔가 이제 시장에는 역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둔화의 시그널들이 본격화되면은 연준의 의사결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향후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과는 반대로 유럽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지표가 뭐 좀 개선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5년 만인가 지금 경제공작회의를 이번에 여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아마 언급 그리고 향후의 정책 방향성의 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에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기타 국가의 증시보다 유독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이후의 하락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제 더한 거는 코스닥 증시가 많이 빠졌죠. 뭐 코스피 지수도 물론 지금 2,30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거의 연초 수준까지 지수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 저는 수급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아시겠지만은 6월 이후에 5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10월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는 2조 1천억의 순매도를 보였어요. 이게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저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뭐 환율의 영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의 부정적인 업황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좀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차전지로 대표될 수 있는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올해 이제 우리 증시를 주도했던 이차전지 업종으로 자금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주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슈팅이 됐고 그 이후에 이 조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조정이 나타난다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표주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낙폭이 커지면서 반면에 이들이 지수에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 대표주들이 낙폭이 키우면은 자연스럽게 지수의 낙폭이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오버슈팅을 보이는 업종들만 이런 종목들만 조정을 받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수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하락에 좀 악순환을 가져오는 이러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하락의 악순환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제가 올 들어서 거래가 최저였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가 이제 10월 30일이 거래가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 잔고를 놓고 보더라도 1월에 올해 1월에 이제 49조 한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7월 달에는 56조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다시 47조. 1월보다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역시 이렇게 이제 뭔가 투자 심리 어떤 그런 수급 이런 부분들의 기초가 이제 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방을 받쳐줄 만한 지금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도 반등다운 반등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뭐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가 8월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을 쉽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신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옳은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을 것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많은 정말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자료들을 보시거나 리포트를 보시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닌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뭐 더 빠질 때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과매도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의 지수 레벨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악재를 이제는 거의 반영한 수준이다. 뭐 금리, 뭐 환율, 뭐 전쟁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업종들의 어떤 부분들 실적 이런 그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전부 다 이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어 있을 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역으로 이제 반등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오늘도 제가 느낀 건데 결국 지금 이렇게 지금은 아직까지도 악재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뭐가 조금만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어떤 또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는 뭐 악재를 꼽자면은 그런 거죠. 뭐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업종 이런 것들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악재의 영향력이 시장에는 크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그 하락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그런 그 악재의 과반영이 연출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다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계기만 마련되면은 호재가 다시 이제 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한데 사실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격 부담이 이제 사라진 상황이에요. 뭐 PER 기준, 뭐 PBR 기준 여러분들 많은 기준들을 삼으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좀 싸 보이는 종목들도 많고 뭐 실적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호전이라든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는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소비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서서히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제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이제 지표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수출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선이라든가 뭐 IT 하드웨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수출 회복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실적에 기반한 어떤 종목의 선정.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결국 낙폭 과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장이 어떤 하락을 많이 했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면은 이제는 사도 된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락바텀, 이제 정말 진바락 이런 쪽에 가까워진 종목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접근은 실적을 베이스로 한 접근, 그리고 낙폭 과대를 기반으로 한 접근.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시장이 좀 좋아져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어떤 투자 이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